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조용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이익을 낸 적 없는 두 기업이 증시에 동시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AI 패권을 쥐고 있는 오픈AI와 엔트로픽입니다. 이 두 기업의 합산 몸값만 무려 1,8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기존 주식들에서 나옵니다.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상장해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은 이 엄청난 덩치의 공룡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강제로 옮겨야만 합니다. 지수 비중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들고 계신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우량주들을 기계적으로 내다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죠. 새로운 공룡의 배를 불리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피를 말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열리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가고 시장의 돈이 강제로 이동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터지기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숫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를 숫자들은 절대 오류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실리콘밸리 비상장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먼저 AI 대장주 오픈AI입니다. 2026년 3월 31일 벤처 투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쓰였습니다. 오픈AI가 무려 1,220억 달러, 한화 약 18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한 번에 끌어모으며 투자를 공식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무려 8,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8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투자자 명단은 그야말로 에벤져스급입니다. 아마존이 500억 달러, 엔비디아가 300억 달러,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앤드리센 호로위츠, 기이쇼, 티 로우 프라이스 같은 네로라 하는 글로벌 큰손들이 앞다투어 돈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숫자에는 아주 치명적인 주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건 오늘 영상의 흐름을 뒤바꿀 핵심 내용이라 잠시 후 챕터 4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압도적인 규모만 머릿속에 기억해두세요. 이에 질세라 맹추격 중인 엔트로픽의 기세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코튜의 주도로 시리즈 G 투자를 유치했는데 여기서 300억 달러, 한화 약 45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단숨에 3,800억 달러, 한화로 약 570조 원으로 뛰었죠. 더 무서운 건 양다리를 걸친 투자자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이어 엔트로픽에도 투자했고 드래곤이어, 파운더스 펀드, 아이코닉, MGX 등 수많은 자본이 이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베팅했습니다. 자, 수십조, 수백조 원, 솔직히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뼛속까지 와닿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역대 1위 IPO가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2019년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가 조달했던 2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오픈AI는 어떤가요? 아직 상장도 안 한 일개 비상장 스타트업이 전 세계 1위 석유 기업이 상장할 때 모았던 돈의 무려 5배를 한 방에 쓸어 담은 겁니다. 현재 1,280조 원에 달하는 오픈AI의 몸값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맞먹고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를 가볍게 짓누르는 거대한 덩치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 거대한 코끼리들이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돌진합니다. 엔트로픽은 상장 과정에서 수백억 달러 이상을 더 빨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 스페이스X까지 상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픈AI, 엔트로픽, 그리고 스페이스X. 올해 하반기 이 셋이 동시에 상장합니다. 합산 몸값만 3천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 세 마리의 거대 괴수들이 우리 증시를 덮치는 겁니다. 과연 펀드들은 이들을 사기 위해 어떤 주식들을 내다 팔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이 엄청난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최근 챗GPT 쓰시다가 왜 갑자기 밑에 광고가 뜨지? 하고 당황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당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오픈AI는 2026년 2월 9일부터 미국 내 무료 사용자와 월 8달러의 저가형 고요금제 유저들을 대상으로 챗GPT 답변 하단에 스폰서 광고를 꽂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일려야 합니다. 오픈AI가 돈을 못 벌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현재 매월 20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연 환산 매출이 무려 24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지막지하다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인프라 비용으로 조 단위의 돈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거대한 IPO 무대에 오르려면 시장에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순한 구독료 말고도 세상의 돈을 쓸어 담을 확실한 광고라는 다른 무기가 있다는 것을요.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오픈 AI의 광고 파일럿은 도입단 6주 만에 연간 환산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3대 광고 그룹인 WPP, 옴니콤, 댄스까지 줄을 서며 벌써 600개 이상의 광고주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전장에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라이벌이 아니죠. 엔트로픽의 반격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올해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에서 엔트로픽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 앞에서 오픈 AI를 정조준한 도발적인 TV 광고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경험을 망치는 AI 광고를 신랄하게 조롱하며 우리의 클로드는 영원히 광고 없는 청정구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 광고가 얼마나 뼈를 때렸는지 오픈 AI의 수장 샘 올트먼이 직접 나서서 이 캠페인을 명백한 위선이라며 맹비난하며 발끈할 정도였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챗 GPT조차 천문학적인 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광고를 달았는데 엔트로픽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광고 없는 AI를 선언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엔트로픽은 철저하게 기업들을 상대로 그들의 지갑을 열어 엄청난 현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에게는 아직 챗 GPT보다 낯선 이 엔트로픽의 B2B 전략, 도대체 기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무서운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부를 이 숫자들을 들으시면 아마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엔트로픽의 연간 환산 매출 추이를 시간순으로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엔트로픽의 매출은 약 1,3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024년 12월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더니 2025년 중반에는 약 6조 원으로 뜁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약 13조 5천억 원, 올해인 2026년 2월 약 21조 원, 2026년 3월 약 28조 5천억 원을 거쳐 마침내 2026년 4월 무려 45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매출을 돌파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속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거인인 세일즈포스가 연매출 30억 달러, 한화 45조 원을 달성하는데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픽은 창업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성장의 비결은 철저한 기업 고객 맞춤형 전략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최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8곳이 엔트로픽의 고객입니다. 게다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결제하는 VVIP 기업 고객 수는 불과 2달 만에 2배로 폭증했죠. 그 결과 지금 이 순간 가장 노른자위 시장으로 꼽히는 기업용 거대 언어 모델 API 시장에서 엔트로픽의 점유율은 32%로 치솟으며 25%에 머문 오픈 AI를 마침내 역전하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 이른바 세컨더리 마켓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뉴스나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오픈 AI 주식은 10% 할인해도 안 팔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여전히 두 회사 모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엄청난 러브콜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엔트로픽을 바라보는 눈빛이 훨씬 뜨거워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의 질과 흑자 전환 시점입니다. 오픈 AI는 수억 명의 범용 사용자를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태우고 있어 2030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트로픽은 탄탄하고 수익성 높은 B2B 사업 믹스를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은 엔트로픽의 2027년 흑자 전망이 오픈 AI의 2030년 전망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달 천문학적인 돈을 쓰며 2030년을 기약하는 곳보다 기업들의 지갑을 열어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2027년 흑자를 약속하는 엔트로픽의 사업 모델이 상장을 앞두고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화려한 숫자에 취해 놓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돈이 오가는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 뒤에 무시무시한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아까 챕터 1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미뤄뒀던 이야기, 그 소름 돋는 주석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오픈 AI가 최근 1220억 달러 투자를 마감할 때 아마존이 무려 5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투자금 중 350억 달러는 당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오픈 AI가 상장에 성공하거나 AGI, 인공 일반지능을 달성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갑을 열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투자에는 족쇄 같은 계약이 하나 더 묶여 있습니다. 오픈 AI가 향후 8년간 무려 1000억 달러 어치의 아마존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엔비디아의 300억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꽂히는 진짜 현금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차세대 AI 칩을 살 수 있는 이용권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존이 오픈 AI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해 오픈 AI는 결국 그 돈으로 다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사고 엔비디아의 칩을 사야 합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매출은 뻥튀기처럼 올라가고 오픈 AI의 덩치와 비용도 함께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이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교묘한 돈놀이를 순환금융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서로 투자하고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절 인터넷 기업들끼리 서로 배너 광고를 사주며 가짜 매출을 만들었던 것과 소름 돋게 닮아있죠. 과연 지금의 폭발적인 AI 붐이 실제 시장의 진짜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건지 뼈아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계좌를 흔들 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포춘의 분석에 따르면 몸값이 수백조에서 천조 원이 넘어가는 오픈 AI, 엔트로픽, 스페이스X 이 세 마리의 거대 공룡은 상장 이후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초대형 기업들이 한꺼번에 상장할 경우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그야말로 대거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의 등장이 얼어붙은 IPO 시장에 다시 뜨거운 불을 지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너무나 거대한 아웃라이어가 되어버려서 증시에 풀린 한정된 자금을 독식하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다른 유망 기업들의 기회마저 싹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이 거대한 유동성의 블랙홀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부터 단호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티커 DXYG, 데스티니 테크 100 같은 우회 투자 펀드에 섣불리 손대지 마십시오. 일반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직접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상품으로 불나방처럼 돈이 몰리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포트폴리오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프리미엄이 잔뜩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구조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이름값에 속아 꼭지에서 물리기 딱 좋은 구조이니 과감히 패스하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잃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과실을 챙길 수 있는 더 영리한 세 가지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AI 공급망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시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금광에 뛰어든 광부들보다 진짜 떼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곡괭이와 튼튼한 청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AI 시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이들은 오픈 AI와 엔트로픽 양쪽 모두에 천문학적인 돈을 대면서 핵심 클라우드와 칩 인프라라는 AI 시대의 곡괭이와 청바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진짜 실세들입니다. 거대한 상장 무대 위에서 오픈 AI와 엔트로픽 중 누가 피를 흘리며 승리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금을 캐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쥐고 있는 이 기업들은 확실한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는 셈이죠. 두 번째, AI 테마 ETF를 활용한 영리한 분산 투자입니다. 비상장 대어들의 지분과 대형 AI 우량주를 섞어 담은 ETF들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시러스의 AGIX ETF나 아크벤처펀드, ARK2E 같은 상품들은 엔트로픽, 스페이스X 등의 지분을 담으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을 동시에 편입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단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라도 AI라는 단일 테마에 집중된 만큼 변동성이 몹시 크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고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장 직후의 묻지마 과열 진입을 절대 피하세요. 만약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IPO 시기가
하반기로 비슷하게 겹칠 경우 시장에 풀린 제한된 기관 자금을 두고 두 공룡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먼저 상장하는 쪽이 블랙홀처럼 자금을 싹쓸이하며 유리할 수밖에 없고, 뒤따르는 쪽은 상대적으로 흥행이 차갑게 식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 상장 첫날 군중의 엄청난 흥분 속에서 시장가로 덥석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비싸게 주식을 사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다가올 엄청난 AI 슈퍼사이클에서 소중한 계좌를 지키고 진짜 부의 기회를 낚아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가올 거대한 AI 상장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 수천조 원의 돈이 오가는 이 글로벌 AI 쩐의 전택턴 한복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AI 생태계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현실은 꽤 냉혹하거든요.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인재 유출입니다. 스탠포드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재 순 유입 지수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천문학적인 연봉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 환경을 찾아 대한민국의 S급 천재들이 썰물처럼 실리콘밸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낡은 규제와 척박한 투자 환경도 발목을 잡습니다. 기업이 쓸만한 AI를 만들려고 해도 촘촘한 데이터 규제 때문에 법률 검토에만 수개월을 허비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벤처 투자 시장에는 미국처럼 기술의 잠재력만 보고 끝까지 밀어주는 인내 자본이 너무 부족합니다. 투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대출 성격에 가까운 상환 전환 우선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단기 실적을 내지 못하면 언제든 자금을 회수당할 압박에 시달립니다.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수백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수십조 원의 투자를 싹쓸이하는 실리콘밸리의 생태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척박한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절대 빈손이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풀스택 AI 국가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밥줄, 바로 HBM 반도체 시장의 80%를 쥐고 있는 세계 1위 공급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게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되지 않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처럼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특화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숨겨진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 즉 AI가 탑재된 로봇 분야입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무려 1012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노하우와 막강한 하드웨어 인프라에 AI의 뇌를 이식한다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국 빅테크들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우리만의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빅테크의 칩이나 납품하는 AI 반도체 하청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는 진짜 AI 플레이어로 도약할 것인가? 희망적인 것은 위기를 감지한 정부와 산업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해외 우수 인재를 모시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를 도입하고 민관이 합심해 AI 투자 인프라를 넓히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불모지에서 세계 1위를 만들어냈고 IMF와 금융위기를 가장 역동적인 혁신의 기회로 바꾸어낸 기적의 DNA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인내 자본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혈해준다면 떠나갔던 천재들도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AI 심장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26년 하반기 오픈 AI와 엔트로픽이라는 거대 괴술들이 펼칠 1경원대 상장쇼는 우리 계좌를 위협하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리하게 투자 기회를 잡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AI 기업들이 이 위기를 딛고 글로벌 승자로 날아오르기를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AI 시대 최후의 승자는 누군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